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5년을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라스텔라의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할머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사업에 문제를 직접 마주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고객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내 철학이었어. 그런데 지금 라스텔라는 이 물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단순한 복장을 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숨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말순 회장님의 직접 눈으로 본 진실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세요. 1부. 기초와 꿈, 바람이 작은 오두막 바깥 나무 사이로 살랑살랑 불었다. 박말순은 낡았지만 아늑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85세의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계절을 살아왔고 나이 들어 옹기종기 모인 두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하지만 맑고 날카로운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다른 삶을 꿈꿨던 젊은 여성의 눈과 같았다. 그녀가 쌓아 올린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밀려왔다. 그때는 그녀는 조용한 방 안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저 막내라고 불렸어요. 거창한 건 없었고 그저 누에를 잡고 비단을 짜는 따스한 일상뿐이었어요. 땅은 우리에게 따뜻했지만 세상은 혹독했죠. 박말순은 남편과 함께 작은 노점을 시작했을 때 진정한 고난의 첫 순간을 기억했다.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다. 그들의 야망을 위한 자리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나지막이 낄낄거렸다. 소리는 가볍지만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다. 우리에겐 별 볼 일 없었어. 시장 안의 작은 노점 하나뿐이었어. 하지만 그게 우리 것이었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지. 그토록 초라하게 시작했던 꿈은 세월이 흐르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깊이 친숙한 무언가로 변했다.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까지 확장하며 세계를 휩쓴 고급 레스토랑 체인 라스텔라는 바로 그 시작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박말순을 자랑스럽게 만든 것은 명성이나 부만이 아니었다. 아니, 바로 그녀가 레스토랑 곳곳에 심어놓은 철학이었다. 따뜻함, 진심 어린 서비스, 모든 손님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하는 철학이었다. 그녀는 항상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마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말순은 심호흡을 하며 처음 음식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시절에 힘겨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불확실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노점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궁금해하며 해가 지는 창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깥의 분주한 삶은 평화롭고 사색적인 실내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린 시절.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노점은 레스토랑이 되었고 레스토랑은 라스텔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루 20시간씩 일해야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기도 힘든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내놓는 따뜻한 음식, 모든 요리에 쏟는 애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발견한 기쁨으로 이루어진 꿈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들이 밀려왔다. 부엌에서 보낸 늦은 밤,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웃음, 그리고 라스텔라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느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던 손님들의 기억들. 그들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의 따스함, 마치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 따뜻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박말수는 찻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생각했다. 말을 이어가며 그녀의 눈빛은 진지해졌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의 기대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죠. 그리고 가끔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수년간 그녀는 라스텔라가 그 뿌리를 잃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가 바뀌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술 세계에 푹 빠져 있던 손녀가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부정적인 후기가 퍼져나갔고 일부 고객들은 라스텔라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 되어 특정 이미지에 맞지 않는 손님을 거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박말수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기에 이런 일로 자신의 꿈이 흐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녀는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인터넷만 떠들잖아요. 요즘은 다들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하지만 박말수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거기 가볼게. 직접 확인해 볼게. 그녀는 목소리에 불꽃이 튀는 듯 말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고칠게. 손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결심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파트 2. 경고의 메시지. 디지털 세상 박말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생각은 바로 라스텔라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인 평들이었다. 그녀의 손녀는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최근 라스텔라 본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올리고 있어요. 손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이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나 옷차림을 보고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박말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믿고 따랐던 철학, 즉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리뷰들이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요즘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손녀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다. 한두 개의 악플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박말수는 그런 말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건이 눈에 띄었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항상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발로 걸어본 후에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어. 이번에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라스텔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할 것이다. 박말수는 옛날처럼 의례적인 대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파트 3. 라스텔라에서의 진실 박말수는 그날 평소와는 다른 의상을 입고 집을 나섰다. 고급차 대신 택시를 타고 작은 송화방 하나만 들고 강남의 라스텔라 본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겉모습을 단순하게 꾸미고 외관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된 카디건에 운동화를 신고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했지만 깔끔하게 묶어 뒤로 넘겼다. 마스크를 준비했지만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그녀가 라스텔라의 창립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스텔라 본점의 입구에 도착한 박말수는 언제나 보았던 번쩍이는 조명과 비싼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처음 이곳을 만들 때는 그런 화려함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고급스러움과 격식 속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다르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간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다. 박말수는 입구로 들어서며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가벼운 피아노 선율이 그녀의 귀를 스쳤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바랐던 곳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묻기도 했다. 입구에서 카운터로 걸어가며 박말수는 김연아라는 이름의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자리가 있나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연아는 박말순을 한번 쓱 쳐다보았다. 눈으로 그녀를 끝까지 훑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런 후 냉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긴 예약 손님만 대부분이라 예약 없으면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박말순은 잠시 머뭇거렸다. 예약 없이 오기엔 조금 미안했지만 너무나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의 태도는 그렇게 온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습니다. 기다려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직원은 테이블을 안내했지만 그 자리는 구석자리였고 냄새가 섞여 있는 곳이었다. 창밖에 아름다운 야경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주방과 너무 가까워서 직원들이 오가며 시끄럽기까지 했다. 박말수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곳에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따뜻함과 진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느꼈다. 그녀는 이곳이 진정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고 느꼈다. 파트 4. 아픈 고객 경험 박말수는 구석자리에서 기다리며 메뉴판을 살펴보았다. 주변은 시끄럽고 음식의 향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라스텔라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받는 곳이 아니라 상류층만을 위한 공간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다. 음식을 기다리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박말수는 테이블을 지나던 김연아를 다시 한번 지켜보았다. 김연아는 다른 테이블로 가 와인을 서빙하며 심지어 주문을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농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말순이 주문한 스테이크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심 불안했다. 이 레스토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이 지나고 박말순은 마침내 김연에게 손을 들고 말하였다. 저기요, 제 스테이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주방에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불안은 감추기 어려웠다. 김연아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대답했다.
주문이 몰려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을 마쳤다. 박말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다른 고객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이 씁쓸해졌다. 결국 40분이 넘은 후에 박말수는 식사를 시작했다. 스테이크가 나왔지만 이미 차갑고 육즙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여전히 신선한 재료와 뛰어난 셰프 덕분에 음식의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완벽한 온도와 식감을 기대했던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야. 박말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상황을 인정하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말수는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박말수는 잠시 후 근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노신사가 자신을 보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노신사는 마음이 따뜻한 표정으로 박말순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래 기다리신 것 같네요. 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 순간 김연아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손님,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선 좀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니까요. 그녀는 차갑고 무례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노신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돌아갔고 박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스텔라는 더 이상 그녀가 꿈꿔왔던 곳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파 5. 깨달음과 진심 어린 교훈 박말수는 식사를 거의 마친 후 커피를 주문하려 했지만 그 또한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커피가 나오고 나자 그 컵은 이미 차갑고 주둥이 부분에는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의 서비스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음식의 질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결여된 서비스가 문제라는 걸 그녀는 깊이 느꼈다. 그때 계산을 하러 온 김연아는 박말순에게 영수증을 툭 던지듯 건넸다. 여기 12만 원입니다. 부가세랑 봉사료는 이미 포함되었고 팁은 별도입니다. 그녀는 박말순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전혀 예의가 보이지 않았다. 박말순은 조용히 카드로 결제한 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곳에서 서비스는 더 이상 손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계산이 끝난 후 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 지배인이 VIP룸에서 나오며 그녀를 발견했다. 그가 급히 다가와서 회장님, 이렇게 오시다니 저희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박말수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구경하고 왔어요. 내가 겪은 일들을 다 봤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를 향해 잠시 짧은 눈빛을 보냈다. 이전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박말순을 맞이하며 회장님,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직원들 모두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말순은 고개를 흔들며 답했다. 오늘 내가 겪은 것은
단지 서비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나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이곳의 철학이 왜곡된 거예요. 박말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이어갔다. 이 레스토랑의 철학은 고급 요리만이 아니라 손님이 누구든지 편안히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기분을 잊고 손님을 판단하는 식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Part 6. 인식의 변화와 교훈. 박말수는 레스토랑을 떠나기 전 이전 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내가 느낀 것은 단지 서비스가 나쁘다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곳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은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꼭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사죄했다. 그 모습에서 이전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말수는 그를 잠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손님을 옷차림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로 대하는 것이죠. 박말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라스텔라가 처음 시작할 때의 정신이에요. 박말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전 지배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오늘은 직원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의 문제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전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대답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직원들을 교육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박말수는 마지막으로 김연아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네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김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다. 박말수는 나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다시 올 때는 변한 모습을 보고 싶다. 며칠 후 박말수는 다시 라스텔라 본점에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아무도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변장을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본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에 도착한 박말수는 입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앉는 모습은 박말순이 바라던 라스텔라의 모습이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을 확인한 박말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박말수는 자신의 꿈과 철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분명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날 밤 박말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야기의 끝. 일주일 후 박말수는 다시 라스텔라 본점 앞에 섰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말수는 변장을 하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조용히 입구를 지나며 내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손님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친절하게 맞아주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본 박말수는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라스텔라 본점은 더 이상 박말순이 처음 꿈꾸던 고급스럽지만 따뜻한 장소가 아닌 차갑고 계산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박말수는 자신의 심장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며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이곳이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군요. 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사람을 존중하고 손님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고급 서비스라는 걸 그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라스텔라 본점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고요하게 서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이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말수는 다시 한번 라스텔라를 떠나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고 존중하는가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그녀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